안녕하세요.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만큼이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있을까요? 친구 관계만큼은 아이가 오롯이 해결해내야 하는 일이기에 부모의 노력이 부질없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고학년이 되어가면서 교실 속 아이들의 친구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런 아이를 위해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주어야 할까요? 18년차 현직 초등 선생님의 책 속에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고학년인 아이들은 첫째, 부모가 만들어준 친구 무리가 의미 없어지며 스스로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저학년 시기에 부모님에 의해 만들어진 관계는 고학년이 되면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고학년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 나와 관심사가 맞는 아이를 스스로 선택해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 부모님이 만들어준 친구와 놀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에게도 선택되지 않으면 혼자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친구 관계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전까지는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했지만 고학년이 되면 부모보다 친구에게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라도 친구는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해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이처럼 친구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하며 크게 가치를 부여하는 현상은 친구와 나를 동일시하는 현상, 즉 그 친구와 내가 늘 같은 것을 좋아해야 하고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여기는 현상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셋째,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남자아이들은 같이 운동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 같이 활동했을 때 즐거운 아이들이 친구가 되는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을 때 다른 친구 관계에 끼거나 기존의 친구 관계에서 빠지는 일이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여자아이의 친구 관계는 복잡하고 은밀합니다.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에 비해 정서적인 교류와 친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에게 높은 수준의 친밀감을 요구하며 그로 인한 갈등과 질투도 자주 발생합니다. 다수보다는 소규모 관계를 선호하며 그 관계에 들어가고 나오고가 남자아이들보다 훨씬 어려운 폐쇄적인 형태입니다. 넷째, 인기 있는 아이의 무리에 끼기 위해 노력합니다.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 속에서 내가 친구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새롭게 자아를 만들어가는 이 시기에 친구들의 평가는 나의 존재나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위해 부모가 도와주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친구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요즘 누구랑 제일 친해? 라고 물었는데 친한 친구 없는데? 라고 하면 부모의 머릿속에는 비상등이 켜집니다. 혼자 외롭게 교실에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러면 나중에 커서 사회생활하기 힘들 텐데 등 걱정이 이어집니다. 단짝이 없어도 고민이 되고 단짝하고만 놀아도 고민이 됩니다. 아이의 친구 문제에 너무 크게 반응하지 마세요. 아이가 친구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해도 혹은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해 힘들어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생각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 지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둘째, 갈등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 끝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게 되듯 아이도 친구와 다양한 갈등을 겪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아프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님께 말하면 즉각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다음번 갈등에서도 아이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친구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직접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힘들어할 것입니다. 셋째, 소통하고 공감하는 연습 꾸준히 하기. 숙제는 다 했니?
오늘 학원에서 뭐 배웠어? 이런 식의 대화만 하는 관계라면 감정을 털어놓는 대화가 어렵습니다. 아이와 가장 쉽게 소통하는 방법으로 수다를 추천합니다. 자기 전에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하는 동안에는 아이의 이야기를 쭉 들어주시고요. 아이가 하루의 이야기를 꺼내면 그 순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너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 저런, 아주 속상했겠다 와 같이 자신의 이야기로 상대와 소통하고 감정을 공감받는 경험을 부모님과 연습해보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읽어드린 내용은 박명선 선생님의 자녀교육서 평생 공부력은 초5에 결정된다의 본문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아이의 친구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며 속상했던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시죠? 저라고 왜 없었겠어요. 지금은 중학생들인 저희 두 아이 모두 초등 시기에 친구관계로 참 힘들었습니다. 큰아이는 내향적이면서도 예민한 성격이라 남자친구들 무리해서 힘들어했고요. 느린 학습자인 작은아이는 친구들이 끼워주질 않아 초등 시기 내내 외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여러 노력을 했는데요.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아이 문제에 일희일비하며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감정적으로 변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 그 외로운 시간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어리고 불안한 엄마였던 저는 잘 몰랐던 거죠. 마음에도 없는 친구들과의 놀이 시간을 억지로 만들어주기 위해 애쓰다 지친 저는 제 아이와의 깊고 부드러운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친구들로 인해 외롭거나 상처받은 일이 생기면 제게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덕분일까요? 초등 시기 내내 친구 문제로 애태우던 그 아이들이 중학생인 지금은 얼마나 성숙해졌나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성향과 방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친구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고 단단하게 풀어내고 있어요. 그때 제가 나서서 해결해 주려는 욕심을 이기지 못했다면 지금의 의젓하고 성숙한 중학생 아이들의 모습은 만나기 어려웠으리라 감히 장담해 봅니다. 지치고 피곤한 저녁 시간 잠시라도 아이와 눈을 맞추며 하루의 일을 나누고 들어주기 위해 했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아이들은 여전히 외로워할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위태로워 보이는 아이의 친구 문제 때문에 속상한 슬초 구독자님들 많이 계시죠? 내 아이를 힘들게 하는 그 친구에게 쫓아가 뭐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양육의 목표는 부모의 도움만 기대하는 인형 같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본 과정을 통해 여유와 배려가 넘치는 성인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뚜벅뚜벅 본인만의 속도로 성장할 아이들을 위해 부모님들의 운동, 독서, 칭찬을 계속해 주세요. 진심을 가득 담은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